걸스데이는 2010년 데뷔한 대한민국 4인조 걸그룹입니다. 원년 멤버는 소진, 지선, 지혜, 지인, 미나였는데 지선과 지인이 탈퇴하고 싱글 2집부터 유라와 해리가 새로 들어왔죠. 싱글 5집 때 지혜가 탈퇴하여 현재는 4인조 그룹의 걸스데이가 됩니다. 데뷔곡은 갸우뚱으로 2010년 7월 9일에 뮤직뱅크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는데 파격적인 컨셉과 가창력 논란으로 인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잘해줘봐야를 통해 반전 매력과 뛰어난 가창력을 증명하며 팬들에게 호평을 받고 반짝반짝, 한 번만 안아줘, 오마이갓, 나를 잊지 마요를 연속으로 발표하고 2013년 기대해로 난생 처음 1위 후보를 하고 후속곡 여자 대통령으로 데뷔 최초로 공중파 1위, 2014년 연초부터 데이트할 썸띵과 같은 해 여름에 발표한 달링으로 음악방송 1위를 섭렵하여 단숨에 메이저 걸그룹 대열에 합류하고 2017년 아비얼로 컴백했고 현재 3세대 삽시드 걸그룹 중 한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음악방송 1위까지 걸린 시간은 일수로 현존 걸그룹 중 최장 기간인 1094일이며 1058일을 기록한 EXID와 함께 나란히 1, 2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러블리즈가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걸스데이 컨셉은 지금은 없지만 데뷔부터 컨셉이 겹친 적이 없는 애프터스쿨처럼 걸스데이 역시 상당히 다채로운 컨셉을 소화했는데 지금까지 발표한 타이틀곡만 놓고 보면 4차원에서 센 언니로 시작해 큐티 컨셉으로 가다가 중간에 한번 트렌디로 전환하는가 싶더니 2014년 섹시 컨셉으로 가고 경력 초기를 연상케 하는 상큼 발랄한 곡을 다시 선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컴백까지 섹시와 큐티를 모두 소화하는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블링블링 걸스데이를 보면 갸우뚱 논란에 대해 멤버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당시에 활동했던 멤버인 소진, 미나, 지혜 같은 경우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라디오에서 밝힌 바 있으며 지선 지인의 탈퇴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걸스데이의 경력은 일반적으로 데뷔곡인 갸우뚱과 싱글 2집 잘해줘봐야를 발표한 약 9개월간의 시기를 1차 암흑기 그리고 반짝반짝의 1차 중흥기 기대해로 뜨기 전 2012년 말까지 시간을 2차 암흑기로 나뉘는데 이 기간 동안 발표한 곡수는 타이틀로만 따져도 8곡 그중 일반적인 기준에서 히트곡이라고 할 만한 노래는 2011년 3월에 발표한 반짝반짝 단 한 곡입니다. 차트 순위가 무너져 내린 오마이갓에서부터 원년 멤버가 탈퇴한 나를 잊지 마요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팀의 존폐 여부가 불확실하던 시절이죠. 이때 걸스데이의 이미지는 미나를 주축으로 멤버들 전원이 나서 예능 불판에 뛰어들어 오늘 내일 하는 팀을 살리기 위해 생계형 아이돌에 가까웠죠. 자리 잡기가 오래 걸린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속사 규모 드림팀 엔터테인먼트의 회사 영역은 걸스데이의 경력과 거의 같습니다. 걸스데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둘째로는 회사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분한 연습생 기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수입을 발생시켜야 했던 것인데 오디션을 통해 멤버를 모집하고 걸스데이로 데뷔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입니다. 2에서 3년씩 연습생 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동네에서 6개월이란 시간은 사실상 데뷔곡 하나 연습하기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심지어 중간에 들어온 유라와 해리는 연습생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걸스데이가 데뷔할 당시에는 멤버들의 연예인으로서의 완성도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완성도에 물이 오른 2014년 모습과 데뷔 초의 모습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걸그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2009년 이후 3세대 걸그룹을 보면 걸스데이 정도로 바닥까지 떨어진 경력을 현재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옆에 친구들, 시크릿이나 나인뮤지스를 들 수 있지만 시크릿은 암흑기가 있는 6개월이 아니고 나인뮤지스는 치고 올라간 최고점이 조금 다릅니다. 전세대의 카라를 많이 생각하지만 걸스데이는 한번 올라갔다가 주저앉았는데 거기서 다시 치고 올라갔다는 점에서 카라랑은 또 다른 전성을 보여줬다 하고 단 한 번의 활동으로 역전한 EXID와 비교하면 걸스데이는 매 활동마다 계단 한 개씩 경력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현재 독보적인 걸그룹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끈질긴 걸그룹을 찾는다면 그것은 걸스데이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뭉뚱그려 말하자면 걸그룹의 멤버 구성은 대개 3가지 종류 중 하나입니다. 다 똑같이 생겼거나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 명만 다르거나 몇 명씩 세트로 묶을 수 있거나 걸스데이가 막 데뷔했을 때에는 두 번째 분류인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 명만 다른 미나만 튀어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후 유라와 해리가 영입되자 상황이 바뀌었는데 소진과 지혜 정도가 세트로 묶이고 나머지 3명은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딱일 정도로 이미지나 갖고 있는 성향면에서 공통점이란 게 없었습니다. 이후 경력이 차면서 멤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캐릭터가 조금씩 드러나는가 싶더니 지혜가 탈퇴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개인 캐릭터가 포텐이 터졌는데 4인 4색이라는 업계에서 매우 보기 드문 멤버 구성을 완성합니다. 대개의 기획사에서 성공을 위해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말이 좋아 4인 4색이지 상당히 족보 없는 위험한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캐리를 내세우기도 힘들고 득보를 구제하기도 힘든 함부로 따라하다간 망하기 딱 좋은 멤버 구성인데 걸스데이의 놀라운 점은 이 난이도 높은 퀘스트를 잘 수행했다는 것 정도 되겠습니다. 메인 보컬인 소진과 미나의 실력은 상당히 있는 편인데 가창력과 함께 확고한 음악적 색깔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걸스데이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발표하는 앨범의 곡들만 봐도 댄스 음악이기에 장르 특성상 미나가 더 튀어 보이고 소진은 노래를 잘하긴 하는데 좀 묻혀 보이는 형국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가창력 어필이 적은데 이게 사실 국내 걸그룹 시장에서 메인 같은 센터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게 흐름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걸스데이가 빅마마처럼 무대에서 기가 막히게 실력을 과시하는 아티스트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걸그룹 시장 안에서는 충분한 강점이자 무기지만 시간이 흘러 걸그룹 노선을 벗어나 좀 더 가수라는 노선을 타기 위해선 언젠가는 꼭 팀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 걸그룹 시장에서 올라갈 길은 없는 듯한데 앞에 성공한 선배 걸그룹을 보면서 정상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걸스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사친이었습니다.